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와 광고를 전공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대학생 오시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처음 방송반을 하면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영상을 보는 시청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제작자로서 뭔가 기획 의도라든가 이런 다양한 촬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편집을 딱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만든 영상을 송출할 때 그런 뿌듯함을 느껴서 그러면 콘텐츠로 조금 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볼까 하는 욕심이 생겨서 대학교도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영상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20대가 스마트폰과 함께 지내는 하루를 두 명의 사례자와 함께 조금 더 과감하고 또 사실적으로 담아낸 짧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사실 저희 팀이 저 포함해서 이렇게 3명이 같은 팀을 이루고 있는데 요즘에 막 자극적인 그런 연애 프로그램이나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면서 되게 도파민이 터진다라고 좀 많이 말을 하면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유행어가 요즘에 되어가고 있는데 미디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무해한 콘텐츠보다는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에 끌리는 걸 보면서 이게 어쩌면 좋은 쪽도 많이 그러니까 장점도 많겠지만 양면성을 가진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어쩌면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부터 오히려 저희도 다시 한번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그런 다큐멘터리를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맞죠. 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하루하루를 요즘에 되게 보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르는 게 있으면 책보다는 당장 인터넷에 검색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젊은 세대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조합하다 보면 정말 자고 일어나는 시간 이외에는 이제 거의 핸드폰을 가깝게 사용하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소통의 앱을 쓰기도 하면서 또 저 혼자만의 OTT나 유튜브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스마트폰과 굉장히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최근에 들어서 완전히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의 이야기가 주로 담긴 영상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길 바라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이거 되게 내 이야기 같네? 나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라는 공감이 생긴다면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스마트폰을 하면 안 돼 라는 그 변화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좀 내가 주도하는 스마트폰에 이끌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나의 하루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 하나를 머릿속에 새겨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네모난 무언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게 해줍니다. 단순 검색부터 SNS까지. 어쩌면 스마트폰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정보사회 속에서 함께 성장한 20대는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물음의 시작부터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국 20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하루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20대는 전체에서 약 6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 98%로 대부분의 20대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들이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 중 대부분을 소셜미디어에 할애하고 있었으며 사용 빈도가 높은 소셜미디어는 이와 같았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빠져 있을까요?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는 그 미디어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의식하지 못한 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그 영상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결국 수동적인 입장이 돼가는 거죠. 재미의 요소가 실은 너무 많아요. 내가 바로 볼 수 있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빠져서 다른 활동거리를 우리가 못 찾게 되는 거죠. 대학에 와서도 마찬가지. 이거만큼 즉각적으로 만족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루에 7시간 정도 사용합니다. 유튜브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5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 릴스를 가장 많이 봐요. 하루에 8시간 정도 사용하고 유튜브와 트위터를 가장 많이 합니다. 하루에 6시간 정도 사용하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20대들은 자신의 여가 시간 중 대부분을 스마트폰에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례자를 통해 이들의 일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3세 대현 씨는 등굣길에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도 밀린 연락을 주고받기 바쁘죠. (6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올라갑니다. 강의실을 들어가는 발걸음은 유독 무겁습니다. 수업이 시작하고 나서도 대현 씨의 관심은 스마트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SNS의 굴레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사례자는 어떨까요? 22세 휴학생 지선 씨가 길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선 씨 지금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저 지금 알바 끝나서 이제 집 가려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데요. 들어오세요. 더우시죠? 저 씻고 좀 나올게요. 친구와 함께하는 점심시간. 우리는 식사 시간 동안 대현 씨가 스마트폰을 내려두고 대화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대현 씨는 총 15분의 식사 시간 중 단 5분만 온전히 대화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나머지 시간에는 상대방의 대화보다 스마트폰에 더 집중했습니다. 뭔 느낌인지 알아? 이거 감독이 자연스럽게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알바 끝났으니까 이제 좀 쉬다가 토익 공부 좀 하려고요. 한참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는 지선 씨. 특히나 짧은 영상 속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토익 좀 이제 할게요.
다음에 미리 나오니까 그 앤서가 정치인에만 신규 시험에 적용할 때 왜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단어들, 형태가 인사인 듯 아닌 듯 이런 단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지만 인터넷 강의와 같은 긴 영상은 쉽게 지루해집니다. 요거 어떤 상황에서 자세하게 쓰는지 저희가 시제 배울 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밤은 깊어져만 갑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방불을 켠 채 영상을 보고 있는 대연씨. 공부를 끝낸 지선씨도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내려두지 못하죠. 살해자들은 눈을 감기 직전까지 한참 동안 스마트폰을 하다 잠에 들었습니다. 이들의 하루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셜미디어 자체를 인생에서 아예 단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아예 이용을 중지해 본다면 스스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대사회 속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네모난 화면 속에 갇혀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한 하루를 위해서. 사실 이 영상에 나레이션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나레이션을 해주실 분을 주변에서 찾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래도 대학생으로서 전문적인 성우를 섭외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희 2명의 팀원들과 이제 익명으로 음성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어떤 게 제일 낫냐고 선택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나레이션을 담아가지고 이제 나오는 나레이션은 제 목소리이고요. 그렇게 선정이 되게 되었고 또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웹드라마나 영화나 예능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촬영했었는데 누군가의 리얼한 일상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는 처음 찍다 보니까 이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도 어렵고 이제 중간중간에 출연자를 따라다니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헤맸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좀 찍으면 되겠다라는 감이 생기면서 다큐멘터리를 좀 다행히 잘 완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만들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거 웹드라마나 예능처럼 좀 유머 감각이 있는 그런 것들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시사나 이런 사회의 진지한 면을 담는 장르가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과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20대로서 바라보는 세상이 되게 누구나 관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그중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영상에 녹여낼 수 있다면 되게 좋겠다. 좀 진지하더라도 좀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요즘에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단편 영화를 좀 주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만한 그런 표현 방식이 되게 다양하다는 걸 요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뿐만 아니라 뭐 광고나 어떤 SNS 콘텐츠나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보면서도 되게 쉽게 세상에 조금 더 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 냄새가 나는 영상을 많이 만들면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조금씩 성장하고 싶다라는 꿈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시청자 참여 100%로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OBS 시청자 채널 꿈꾸는 유. 자, 레디 액션.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실험 영상, 뮤직비디오 등 시청자들이 만든 다양한 영상들. 열정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이유, 꿈꾸는 여러분이, 꿈꾸는 당신이, 꿈꾸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시청 바랍니다.